예,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국내로 상륙한 것이 지난달 5월 20일, 오늘로 지금 27일째를 맞고 있죠. 예. 네, 국내 빅5 병원으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인 이 메르스 2차 유행의 진원지가 되면서 급기야 병원의 부분 폐쇄 결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메르스 사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질병관리본부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전병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메르스가 이제 발생한 지 오늘 이제 27일째를 맞고 있는데 말이죠. 네. 오늘도 뭐 계속해서 확진 환자는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네. 뭐 오늘 시점에서 이렇게 추세를 본다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뭐 네. 휴업했던 학교들도 이제 돌아가고 해서 이제 좀 뭐 진정세가 된 게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국면이 좀 바뀌는 게 아니냐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은데, 네. 확진자가 또 늘었어요? 오늘 이제 그 정부 당국 예. 발표를 보게 되면은 5명의 확진 환자가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예. 14번 환자와의 어떤 저 연관성 있는 환자 네. 한 명으로 이제 대폭 줄었습니다. 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14번 환자가 그 마지막 그 접촉일인 그 5월 29일이죠. 예. 이로부터 이제 잠복기가 지나는 날이 이제 6월 12일이었는데요. 예. 이제는 어느 정도 14번 환자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환자는 다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14번 환자와 접촉된 그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확진 환자가 예. 어느 정도 좀 소강 국면으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 예상을 가능토록 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14번 환자로 인한 그 뭐 환자들은 더 이상 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산발적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지금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3차, 4차 감염 우려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역시 그 14번 환자와 접촉을 했던 분들이 네. 지방으로 이제 그 옮겨가면서 예. 지방에 또 몇몇 병원들을 이제 옮겨다니면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건국대병원에서도 나왔고.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접촉자들에 대한 철저한 격리와 또 그네들에 대한 확실한 그 잠복 기간 내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과 같은 그런 양상은 이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 추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산발적인 환자 발생으로 그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그 13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그 응급실에 있는 그 이송요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아마 앞으로 네. 혹시라도 모를 또 제3차 진원지로서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14번 환자로 인한 이제 2차 유행은 뭐 사실상 조금 뭐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네. 서울병원에서 이제 발생하는 환자 수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기간에 머물렀던 뭐 환자라든지 이제 뭐 구급차 요원이라든지 네. 또 뭐 이렇게 이송 요원들 뭐 이렇게 네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파생된 그런 환자가 추가로 나올지는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죠.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응급실 내에서 그 이송요원으로 그 근무하던 분인데요. 예. 예. 그분이 이제 2일 날부터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예. 10일까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물론 10일 이후부터는 이제 격리 조치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접촉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보건당국이 예. 이제 긴밀 접촉자, 또 간접 접촉자, 그리고 또 그 내부 직원들, 그리고 또 그 응급실 내 근무하는 이송요원들 해서 한 431명에 대해서 격리 조치와 함께 잠복 기간 동안에 면밀한 증상 발현 여부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예.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 앞에 그래픽이 조금 5월 달 것만 나오고 지금 안 나왔었는데 말이죠. 5월 20일 시작을 해서 이제 31일까지 해서 6월 그래픽까지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2명, 1명 이렇게만 이제 보여서 조금 약간 좀 하실 예, 텐데 추이를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네. 5월 것만 지금 그래픽이고 체인지 바꿔주실 5월 게 이렇고요. 6월 네. 6월 달 들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돌이켜 보면은 현충일 그 주말에 그때 이제 아주 그 피크를 찍었고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수그러드는 그런 이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혔듯이
그 이제 환자들의 1차, 2차 그 이 확진 판정 이후에 네. 예. 적극적인 그런 방역 활동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환자들이 발생하니까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 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날짜로 이제 그 정부 당국은 그 14번 환자를 중심으로 한 네. 그 새로운 그 추가 이 확진 환자가 절대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국면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간다는 걸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국민들이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그 주변에 어떤 그 접촉을 했는지 그 동선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이 네, 있다고 네.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슈퍼 전파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137번 이송요원. 네. 그 환자의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응급실 내에서 전혀 이 접촉한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138번 역시 응급실 의사인데 역시 그 확진 환자와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근무를 했고요. 네. 그리고 143번 환자도 대청병원에 파견 근무를 갔었는데 적당한 또 이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완전히 좀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일선 의료기관들에서 환자들을 이제 그 진료하는 과정에서 이 메르스 환자와 그 감염 경로가 이제 있는 분들, 예. 또 그런 접촉자분들에 대한 철저한 그 교육과 또 거기에 맞는 격리 조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의 그 느슨한 그런 이 체계들이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는데요. 이게 정부가 좀 앞서가서 차단한다는 느낌보다도 메르스를 쫓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여전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환자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고요. 예. 또 접촉자들 역시도 그 광범위한 환자들의 추세에 맞춰서 또 워낙 넓게 퍼져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방역 당국의 인력으로서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즉각 대응팀, 네. 지금 즉각 대응팀들이 이제 각 그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 병원을 이제 책임자로 해가지고 지금 맡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그분들이 직접 진료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접촉자들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예. 이제부터는 완전한 그런 격리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메르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뭐 낮았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번에 이제 하나하나 좀 잘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그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접촉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또 비정규직이라서 또 관리 명단에서는 또 빠진 그런 네.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게 이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런 규모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뭐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의료인이다 뭐 방문객이다 이래가지고 그러게요. 그걸 예. 차별화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이 감염병 관리를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번에 보니까 제가 그 일부 병원들이 그런 그 직원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좀 미흡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일찍 막을 수 있는 예. 그런 이 확산 사태를 좀 더 이렇게 늦추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앞서서도 이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4차 감염자가 이제 발생했고 그리고 뭐 감염 경로가 이제 뚜렷하지 않은 그런 이제 네. 환자들이 잇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한 6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보건당국은 이제 지역사회 전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다 하면은요. 네. 명확하게 이제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경우고요. 또 최초의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과는 전혀 다른 네. 이제 그런 지역에서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감염 경로를 잘 파악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 다 그 환자가 발생했던 그런 그 지역 건물 안에서 이제 이 발생이 됐다는 점이기 예.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저희 접촉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또 특히 이제 그 차량 이송 과정에서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네. 또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관계 전문가들이나 또 방역 당국에서는 그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말씀하기에는 메르스 감염 유형을 잠깐 보면 말이죠. 병원에 있던 이제 환자가 이제 뭐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환자 가족, 네. 방문객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감염이 되고요. 병원 종사자, 의사와 간호사들도 이제 예외 없이 간병인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분들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오고 이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뭐 3차, 4차 이렇게 만난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실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 대상이 뭐 10,000명을 넘어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한번 접촉했다고 해서 감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접촉했던 시점에서 예. 얼마나 이제 긴밀하게 이 대화를 나누느냐. 예. 예를 들어서 환자의 그 어떤 그 돌발적인 행위, 기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비말의 형태로 예. 이 접촉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또 그다음에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그 당시에 얼마만한 그 증상과 또 그 증상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양이 그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접촉자들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감염이 된 사람의 어떤 상태, 아주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냥 뭐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염이 된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상태다라든지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면 좀 더 쉽게 감염되고. 네, 그런 아무래도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이 접촉 순간에 건강 상태가 무증상 또 감염으로 또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부가 밝혔던 메르스 공식이 매일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메르스 특징이 있는데 일단 최초에 얘기했던 2m 이내 밀접 접촉이 있을 경우에만 감염이 된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깨졌고요. 또 잠복기가 최장 14.7일이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명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환자가 0.6명에서 0.8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14번 환자 같은 경우는 정말 슈퍼 전파자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감염을 시켰고 또 고령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령자라든지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 좀 더 위험하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또 젊은 층 환자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런 이 내용들은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 공식처럼 그 어떤 아주 그 정확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내용들은 과거에 발생했던 그런 지역에서 나온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은 그동안에 그 3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저런 양상을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 절대적으로 저기에만 딱 맞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만의 그런 역학적인 그런 분석을 해보면은 그 감염 경로라든지 또는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또 잠복 기간이라든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증상을 밝혀보니까 발열 증상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기침 증상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잠복 기간의 경우에도 최장 18일까지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보니까 저런 양상으로 보인다는 것이지 꼭 저기에만 맞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침 증상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비말로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로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막상 기침 증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부분인가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상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기침이 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 기침은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 만난다고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요번에 1번, 14번, 뭐 이런 분들, 16번 이런 분들이 이제 폐렴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계속되는 그런 기침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메르스에 걸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접촉자들에게 감염을 일으킨 것은 또 아니다라고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시도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공군원사 이제 그 메르스 확진해서 이제 이겨내고 이제 완치가 됐는데 그 공군원사 그분의 이제 피를 이제 약간 위중한 확진자에게 이제 수혈을 하는 피를 주는 그 시도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그 의료진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예. 그렇게 높은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그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지 간에 네. 그 인공호흡기라든지 또는 그 이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증의 환자들이 있어서의 신체 어떤 이 회복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제, 지금 뭐 신종플루 같이 타미플루나 이런 특효약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좀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네. 과거에 뭐 에볼라를 알았을 때 그 에볼라를 앓던 사람이 완치가 돼서 그 사람의 혈액을 가지고 혈장을 만들어서 네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한테 준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선택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치료가 된 사람은 항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외부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무기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사람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한번 그런 방법도 적용을 해보자. 네. 그렇게 하면서 환자에게 이런 면역력을 키워주고 또 침입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좀 더 힘을 보다주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건데요.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제가 젊은층 환자가 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119번 평택 경찰관이요. 네. 그리고 35번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경우에는 네. 젊고 면역력도 강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상당히 나쁘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일부에서는 전문가들 얘기가 면역 부작용, 그러니까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네, 맞는 지금 건가요? 우리가 과거에도 네. 이러한 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2003년도에 사스가 유행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바로 이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예. 이번의 경우에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볼 때 평소에 건강한 분들이니까 곧 회복이 될 거다라고. 그동안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이 의학에서는 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최악의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두 분이 바로 그 면역의 어떤 과잉 반응 때문에 오히려 환자 상태가 지금 급속히 악화되고 또 이 폐 기능이 많이 악화가 돼서 네. 자가의 어떤 호흡이 어려웠다 보니까 인공호흡기도 부착을 하고 또 산소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폐 기능이 마비가 돼서 폐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액 내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공적으로 혈액을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거기에다 산소를 제공을 해서 체내에 다시 넣어주는 이제 그런 에크모 치료까지도 예. 같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일선 학교들이 지난주에는 뭐 상당수가 이제 휴업을 했고 네. 오늘부터 이제 휴업이 이제 해제돼서 네. 학교로 네.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네. 거는 이제 좀 바람직하게 보시는 편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새로 들면서요. 예. 많은 학교에서 이제 휴업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고 있어서 네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바람직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부터 좀 어떻게 좀 메르스가 종식 국면으로 좀 접어들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항상, 뭐 단정적 예.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그 희망적인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지금 이 137번 환자와 또 몇몇 병원에서 예. 그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많은 접촉자를 만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그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느냐, 네. 또 그 의심할 만한 증상을 나타난 사람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걸 이제 일정별로 좀 관찰해 보면서 이제 여기는 좀 통제가 되는구나, 여기도 통제가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저도 좀 조심스럽게 갖고 싶습니다. 예. 예. 국민들은 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네. 보건 당국이나 뭐 그게 하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긴장의 끈을 그렇습니다. 지쳐서는 안 되겠죠. 네네. 예,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신 연세대 보건대학원 전병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